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00픽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진을 감상을 좀 하고,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못된 사진들이 있으면은 아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마찬가지로 좀 좋은 사진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상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인물사진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죠. 지금 메일이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는 대로 제가 이제 확인 절차 차원에서 제가 답장을 일일이 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일이 지금 답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별도의 답장을 안 해드리더라도 12월 1일 날 일괄적으로 링크는 다 보내드립니다. 그때 메일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500픽스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제목 그대로 보면은 작은 소녀와 오렌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데, 근데 요거 딱 보면은 지금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렌지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오렌지도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거 오렌지 맞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렌지라고 하고, 일단 아이가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피사체, 주피사체를 배치를 할 때 이 좌하단, 프레임 전체에서 좌하단을 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제 어떤 장면을 볼 때 제일 시선이 안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좌하단이에요. 될 수 있으면 좌하단에는 주피사체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에서는 기둥도 어떻게 보면 시선을 전체적으로 방해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정도만 써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이와 사진이라는 그 내용과 제목과 이렇게 일치는 된다면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진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죠. 제목이 지금 보면요, The Last Rays of the Sun, 이게 뭔 말이지? 태양의 마지막 광선? 태양의 마지막 빛?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목과 이 사진을 보고 와닿는 부분들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아니면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 없죠?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느껴지죠. 그래서 사진은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예요. 시각 언어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언어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 보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상적인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오히려 사진에 대해서 설득력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게 돼요. 차라리 휴식이 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그것과 조금 대비가 되는 사진이죠. 강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어두운 영역이 실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깥이 이제 흰색 벽 같은데, 이 사이로 이제 강아지가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 제목이 보면 까꿍이라고 돼 있네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죠. 사진을 딱 보고 제목만 딱 봐도 맞다, 그런 것 같네, 이 정도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이 촬영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인데요. 플래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인물 사진을 많이 안 찍어 보신 분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제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굴에 그림자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없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크게 보이고, 얼굴이 볼살도 막 도드라져 보이고 그러죠. 여성분 자체는 아름다운 여성분인데 개인적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굳이 플래시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써가지고 지금 배경의 그런 밝기와 그 다음에 인물의 밝기, 이것에 대해서 언밸런스예요. 이질감이 크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질감이 크게끔 만들어주는 사진이 있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질감이 없는 사진이 잘 어울리는데 배경의 밝기와 인물의 밝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플래시를 사용하기 전에 배경의 밝기부터 결정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인물에 들어가는 빛을 조금만 넣어도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것과 조금 대비가 되죠. 플래시가 아니라 조명을 썼는데 몸에 이제 배경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의도적으로 ND 필터 써야 돼요. 이거 배경 흐름이 이 정도 나오려고 그러면은 ND 필터 써가지고 배경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라이트를 여기서 탕 쳐가지고 인물 쪽에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얼굴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인물의 얼굴이 상당히 갸름하게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물 얼굴에는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사진가가 캐치를 못한 부분이에요. 전적으로 사진가 잘못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좌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12월 1일 날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거기서 제가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A컷이 나왔으면 그 A컷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진짜 더 세밀하게 보고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초점이 나가거나 사진이 진짜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은 무조건 다시 찍어야 돼요. 똑같은 포즈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A컷을 비로소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 확인 절차 안 하고 A컷이라는 이미지에 이게 취한다 그러죠. 확인 절차를 까먹고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은 컴퓨터로 봤을 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요거는 뭐 포토그래퍼가 잘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델이 잘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손 있죠. 요거 보통 손을 이렇게 잡진 않아요. 뭔가를 잡을 때 뭐 예를 들어 스카프라든지 이런 목도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딱 잡을 때는 손 자체가 이렇게 위치가 엇나가게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는 진짜 잡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신 이거 잡을 때도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그 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죠. 적당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이거는 사진가가 보면서 현장에서 느낌이 그때그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거의 뭐 대칭 형식으로 수평 형식으로 이렇게 딱 잡히는 경우 요거는 마치 잡은 듯 만 듯 할 때 있죠. 요때는 요게 괜찮아요. 근데 잡는 느낌으로 가도 이렇게 실제로 수평으로 잡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지금 벽에 잘못하면 엄청나게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안 눌리게 모델이 알아서 잘 했죠. 그리고 어깨 라인 이런 경우도 몸을 살짝 틀어줌으로써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제 완전히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울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들. 사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일단 제목과 매칭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진이 흔들렸어요. 상당히 심하게 흔들렸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기울이긴 했는데 이게 잘렸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캔디드를 하는데 되게 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캔디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캔디드도 사진의 한 장르라고 봐요. 네, 그 사람이 캔디드를 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면 저는 그 부분까지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완성도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완성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 이 사진 보고 진짜 많이 놀랐는데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 데코 같은데 보통 요런 거 있으면은 보통 요거를 같이 찍죠? 보통 저 끝에서 이렇게 대각선 뷰로 해가지고 이것을 배치를 하고 찍거나 이 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가운데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광각으로 찍거나 그런 식으로 찍게 되는데 이거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포토그래퍼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장면에 갔을 때 최고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안정적인 구도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실패율이 없다는 거죠. 실패율이 없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남들과 같은 사진을 얻게 된다는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실패율을 감수를 하고 이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물론 올라가서도 좀 찍었겠죠. 찍었는데 그것을 A컷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내려와서 여기서 A컷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도를 잡고 지금 사진 자체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흑백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말고 되게 흐린 날 구름이 잔뜩 낀 날 그런 날 찍어도 이거 괜찮은 느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보면은 니콘의 D3200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단종됐나요? 2012년도 나온 카메라인데 이거 단종됐나? 아니 팔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은 지금 137,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진의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보강을 결과물로 이렇게 커버를 치고 있으니까 이걸 풀프레임으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화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크로 렌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조리개를 엄청나게 많이 조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어떤 분께서 이렇게 다셨어요. 모든 렌즈는 조리개 5.6에서 최대의 상력을 보여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렌즈가 조리개 21을 왜 씁니까 대체?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진짜 이야기하시는 뭐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상력보다는 심도가 우선입니다. 회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이게 만약에 앞쪽이 조리개 7.1, 5.6 이렇게 찍어버리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선명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알파7 M3 1635.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D3200으로 찍었고 최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예전 원래는 이제 이거 쓰시는 분이네요. 풀프레임 카메라를. 확실히 화질 자체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가는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풀프레임 카메라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해상력의 차이, 표현력의 차이,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차이, 이런 부분들은 그것까지 제가 부정을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는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 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네요, 진짜 이분은. 네. 이제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질문 온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건물이 되게 새까맣게 다 표현이 돼버리죠. 근데 이렇게 지금 지면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렇게 밝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태양 주변에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적정 노출로 맞춥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해요. 찍어보여. 그렇게 찍어보고, 그렇게 찍은 다음에 만약에 너무 어둡게 완전 새카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면이 만약에, 그러면 조금 더 밝게 찍는 거죠. 예, 왜냐면 하이라이트 부분, 이 부분이 날아가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최대한 디테일을 살리는 촬영을 들어가는 거죠. 고정을 할 때 이제 섀도우 영역만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ND 그라데이션 필터 쓰는 거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품 검색을. 네, ND 그라데이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렌즈에 맞는 그런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구입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뛰어난 품질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DR이죠. 다중노출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은 그 명부와 안부의 그런 차이를 여러 장을 찍거든요. 찍어서 자동으로 이제 병합을 하거나 직접 병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거는 뭐 그 사진을 평가할 그게 아니죠. 이분의 자녀분, 이분의 프로필을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좀 봤어요. 이 사진에 대해서 봤는데 자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아빠 진사분 같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우 하신 분들 중에서 아빠 진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많은 편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올리신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저를 처음으로 팔로우 하셨을 때 찍었던 아이 사진, 겨우겨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때 찍은 사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딱 올리신 사진 딱 보니까 아이가 뛰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들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담아두고 계시는 분들 있죠. 아빠 진사분들. 그 사진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봤을 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주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행복한 사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안 찍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진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진이라는 정말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진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기술로 여러분의 자녀가 커가는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다는 거,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어렵네. 와, 이거는 좀 어려운 사진이네요. 내용 자체가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적인 부분에서 이제 백인이 눈을 감고 이렇게 흑인을 얼굴을 감싸주는 거, 그리고 흑인의 표정이 편하죠, 지금 되게. 이건 진짜 어려운 사진이네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데,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뭐 그런 느낌이죠. 약간 뭐 소니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있죠. 거기 출품작으로 뭐 거의 봐도 무관한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인데, 이거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예, 이거는 사진의 내용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네요. 이거 결과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미 그 사진에서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이게 압도적이니까, 얘가 조금 비슷한 사진이 있거든요.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출품작 중에서 준우승이었나 우승이었나 뭐 그럴 건데, 그 사진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그 머리를 완전히 다 밀었어요, 여성분이. 남성분이 이렇게 안아주고 여성분도 이렇게 안기는데, 여성분은 남성분을 끌어안는데, 그 남자 모델 같은 경우는 여자를 이렇게 꽉 끌어안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진인지 검색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제 이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인데 이거 우나라 작가분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 이거는 뭐 사진으로 한 번에 그냥 제목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말하죠. 사진 자체에서 그냥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충격을 받았던 사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진 자체만 보여주는 메시지에서 제목 이런 거, 내용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사진 자체만으로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사진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